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에 한 명쯤 있잖아요. 나랑 눈 마주치면 슬쩍 시선 피하고 회의 시간에 내가 뭔 말만 하면 콧바람 한번 휘 불고 단체 카톡방에서 내 말은 절대 답 안 하는 그 사람. 아,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은근히 비꼬고 내 뒤에서 뭔가 수근수근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하냐면요. 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커피 사줘 볼까? 칭찬 좀 해줘 볼까?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야. 이게 최악의 전략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요. 약 300년 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직접 실험하고 현대 심리학이 논문으로 검증까지 끝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비열한 방법입니다. 근데 왜 비열하냐고요? 이 방법을 들으면요.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네, 됩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잘 됩니다. 난 사람 사이의 심리,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나를 대놓고 불편해하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 구조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왜 역효과를 내는지 깔끔하게 깨부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뭘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 이게 왜 먹히는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드립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잘해주면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착각.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잘해주면 결국 마음이 풀리겠지. 커피도 사주고 먼저 인사하고 칭찬도 해보고 어떤 분들은 선물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2018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경계심을 37%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들고 와서 이거 마셔 해서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뭐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거잖아요. 사람의 뇌는요, 맥락에 안 맞는 친절을 위협 신호로 처리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요. 심리학에서 이걸 호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10,000원을 쥐어주면 고맙기 전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투자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인 전략이에요. 돈 쓰고 감정 쓰고 에너지 쓰고 결과는 더 멀어짐 최악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벤저민 프랭클린 이 양반이 등장합니다. 300년 전 한 정치인의 기막힌 실험. 때는 173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때 이미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인쇄업도 하고 정치에도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에 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랭클린을 아주 대놓고 싫어한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프랭클린을 깎아내리고 그의 제안에 번번이 반대하고 사실상 정치적 적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너 싫어. 한번 붙어보자. 이러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물 공세를 펼치든가. 근데 프랭클린은요, 완전 다른 걸 했어요. 그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의원한테 편지를 써서 대개 서재에 아주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맞아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의원이 책을 빌려줬어요. 프랭클린은 일주일 뒤에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다음 의회 모임에서 그 의원이 먼저 프랭클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을. 이후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정을 유지했다고 프랭클린이 자서전에 직접 적어놨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번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당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더 기꺼이 다시 호의를 베풀 것이다. 이게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의 탄생입니다. 싫어하는 상대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한 거예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거죠. 지금 아마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건 그 시대니까 가능한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게 먹혀? 됩니다. 그것도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 부탁을 받으면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1969년 심리학자 존 잭과 데이비드 랜디가 이걸 실제 실험으로 검증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퀴즈 게임을 시키고 상금을 줬어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그룹에는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죄송한데 제 개인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상금을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는 비서가 가서 학과 예산이 부족하니 돌려달라고 사무적으로 말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세 그룹 모두에게 물었어요. 그 연구자가 얼마나 호감 가나요? 결과요?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부탁한 그룹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았어요. 상금을 뺏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사람의 뇌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내부 변호사가 한 명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변호사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직업이에요.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줬어요. 책을 빌려줬든 부탁을 들어줬든. 그러면 뇌 속 변호사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잠깐,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방금 도와줬잖아. 이거 모순 아냐? 이 불편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바꿔야 해요. A 행동을 되돌린다. 근데 이미 도와줬으니까 불가능하죠. B 생각을 바꾼다. 내가 도와준 거 보면 사실 저 사람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나 봐. 뇌는 거의 100% B를 선택해요.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이고 1957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체계화한 이론이에요. 이후로 수백 편의 후속 연구가 이걸 반복 검증했고요. 사실 말이야,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아리에서 누구한테 노트 빌려줬는데 그 뒤로 괜히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는 거. 후배가 선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귀찮은데도 도와주고 나면 괜히 정이 가는 거.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좋아하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는 반대로도 작동해요. 도와줬으니까 좋아해야 한다고 역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 속 변호사가 알아서 내가 쟤를 도와준 건 제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는 변론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부탁 하나로 상대방 뇌의 감정 회로를 리셋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가져가셔야 할 실전 파트입니다. 첫 번째, 부탁의 크기를 정확히 조절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탁이 너무 크면 거절당하고 너무 작으면 인지 부조화가 안 생겨요. 딱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수준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나를 불편해하는 동료가 있다?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이 엑셀 함수 잘 아세요? 저 이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카페 어디예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30초면 끝나는 부탁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30초 동안 상대방 뇌 속에서 인지부조화 엔진이 시동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전문성이나 취향을 건드리세요. 프랭클린이 왜 하필 책을 빌렸을까요? 그 의원이 장서가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부탁받으면 거절률이 극도로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는 행위거든요. 그 사람이 운동 좋아해요? 요즘 운동 시작하려는데 루틴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요리를 좋아해요? 맛집 하나만 추천 좀요. 저 입맛이 까다로운데 진짜 맛있는데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러면요. 상대방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보상까지 받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세 번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고마워요에서 이 한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 함수 알려주셔서 보고서 30분 만에 끝냈어요. 진짜 덕분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려주면 상대방의 뇌는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줬네.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돕는 관계인 거구나. 관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네 번째, 간격을 두고 반복하세요. 한 번의 부탁으로 원수가 친구가 되진 않아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되는 거고요. 연구에 따르면 2에서 3주 간격으로 3번 이상 작은 부탁을 반복했을 때 태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 반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당신도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사실 말이야, 프랭클린 효과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부탁하고 상대방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내가 기꺼이 응해주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심리전술이 아니라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거 결국 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냐? 좀 찝찝한데? 솔직히 말할게요. 의도가 중요해요. 만약 이 방법을 써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거라면 네, 그건 조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사이 불편한 거 싫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그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현명한 첫걸음인 거죠. 프랭클린도 그 의원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적대 관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됐잖아요. 이건 윈윈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가 알려주는 건 단순히 부탁하면 좋아해준다가 아니에요. 이 효과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행동을 따라간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 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는 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행동이 먼저 바뀌면 감정이 따라와요. 이건 인간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존감도 마찬가지고 습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해야지가 아니라 도전하면 자신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면 부탁해야지가 아니라 부탁하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훨씬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지 마세요. 선물 공세하지 마세요. 비굴하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당당하게 작은 부탁 하나를 던지세요. 그 부탁 하나가 상대방의 뇌 속 변호사를 깨우고 감정의 방향을 틀어놓을 겁니다. 300년 전에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미 증명했고 현대 심리학이 검증까지 끝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 사람 심리를 꿰뚫어서 인간관계를 바꾸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이번 주 안에 부탁 하나만 해보세요. 작은 거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